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 오후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걸로 예상됩니다. 결과는 모레 새벽쯤 나올 걸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의 한 학자 총재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출국 금지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공식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다만 관세 유예 기간을 3주 더 연장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한 추가 협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탄탄한 마운드를 바탕으로 33년 만에 전반기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꿈처럼 느껴졌던 한화의 가을 야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될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후 열립니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지난 3월 이후 넉 달 만에 다시 구속되는 건데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직접 법원에 출석해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모레 새벽이면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66쪽에 달하는 영장 청구서에 5가지 범죄 사실, 8개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먼저 계엄 당일 9명의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방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강희구 전 부속실장과 함께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서명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1월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범행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범인도피 교사,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외에도 비하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기자단을 상대로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허위 공보활동을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영장에 담겼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고 있어 판결에 승복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원에 출석해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직후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결과는 모레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넉 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갇히게 됩니다. 이 경우 당장 오는 10일 예정된 형사재판부터 구속 상태로 출석해야 합니다. JTBC 송재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 군 무인기라면서 공개한 한 대 외에 또 한 대가 북한에서 추락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대통령 국가안보실의 지시를 받았다는 게 군 관계자의 진술입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외환죄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우리 군이 보낸 무인기 2대가 북한에 추락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10월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우리 군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외에도 또 우리 군이 보낸 무인기가 한 대 더 있는 겁니다. 특검은 작전에 투입됐던 군 관계자로부터 백령도에서 날린 무인기 2대 중 한 대는 평양에 추락했고 나머지 한 대는 평양 인근에 추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보안을 이유로 무인기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답변 자체를 피해왔습니다.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게 우리 비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주어서 선택을 제한하게 하고 혼란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군은 추가로 무인기를 보낸 것은 물론 추락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또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군 관계자로부터 대통령 국가안보실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든 군 작전은 상급 기관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는데 무인기 침투 작전은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특검은 앞서 북한이 무인기 추락 사실을 공개한 날 작전을 수행한 드론 사령부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격려금을 보냈다는 증언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무인기 2대가 구체적으로 누구의 지시를 받고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는지
또 추가로 투입된 무인기가 더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김건희 특검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선물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를 피의자로 입건하는 한편 양평고속도로 개발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출국 금지 조치하면서 본격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건진 법사에게 6천만 원대 명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넘겼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녹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통일교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교단 돈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도박을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하고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특검은 또 김 여사에 대한 로비 의혹을 밝히기 위해 한 총재 비서실장 등 전현직 지도부를 줄줄이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양평고속도로 관련 조사도 본격 가동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은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과 이곳을 지역구로 하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종점 변경 과정에 일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이 이들을 출국 금지하자 김 의원은 김 여사 일가 땅인지도 몰랐다며 반발했습니다. 양평 군민들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IC 신설을 검토해 달라고 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사실상 국회의원 전원을 출국 금지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원 전 장관 역시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며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도 김건희 특검이 집중 수사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를 부풀리게 된 계기로 꼽히는 게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참석했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었는데요. 삼부토건을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만든 건 여기서 체결한 양해각서입니다. 이 양해각서 들여다보니 아무 내용도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은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를 주축으로 유라시아 경제인협회란 작은 비영리 법인이 주최했습니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참석하면서 동행한 공공기관들과 대기업 외에 여러 중소업체들이 자비를 내고 참가했습니다. 특별한 참가 조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삼부토건은 포럼에 초청됐다고 표현하며 MOU 체결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당시 삼부토건이 MOU를 맺은 상대는 우크라이나 지자체 2곳과 현지 건설사 2곳. JTBC가 이 MOU 문서를 살펴봤습니다. 문서 어디에도 전후 재건이란 단어 자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상호 협력과 사업 개발, 파트너십 강화라는 두리뭉실한 단어들이 나오고 기회가 되면 협력하자는 취지의 문장들로만 채워졌습니다. 사실상 아무 내용이 없는 추상적 MOU입니다. 또 빈칸에 손글씨로 사명을 작성하는 식인데 삼부토건만 다른 업체들과 다른 양식을 사용했습니다. 어디하고 MOU 체결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안내해주고 빈칸이 있으면은 이제 제가 거기 써야 되거든요. 컴퓨터로. 삼부는 그런 과정이 없었죠. MOU 체결 뒤 홍보에 주력했던 삼부토건은 이후 실제 사업을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은 거의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특검은 국토부 장관까지 참석한 포럼에서 어떻게 이런 MOU가 체결됐고 홍보가 이뤄졌는지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12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VIP 경로설,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사건을 밝힐 핵심 인물입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특검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들어간 지 12시간 만입니다. 김 전 사령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자신에게 처음 VIP 경로설을 언급했다고 지목한 인물입니다. 박정훈 대령에게 VIP 경로 언급한 적 전혀 없으십니까? 박 전 단장은 2023년 7월 31일 최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로 넘기는 걸 왜 막느냐고 물었을 때
김 전 사령관이 VIP가 경로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뒤 이렇게 됐다고 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보고했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고 결국 경찰 이첩을 보류했다는 설명입니다. 특검은 이날 김 전 사령관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직권 남용 혐의를 조사하고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지금까지 VIP 경로서를 듣거나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김 전 사령관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VIP 경로서를 언급하는 전화 통화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또 김 전 사령관은 최상병 순직과 관련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한 번 통화했다고 했지만 사령관님은 안보실로부터 몇 번 이거와 관련해서 통화를 했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안보실과 통화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보고부터 경찰 이첩 회수까지 나흘간 안보실과 16차례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의 추가 소환 조사를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상호 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공식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다만 관세 유예 기간을 20일 이상 뒤로 미루면서 추가 협상 여지를 남겼는데요. 정부 일각에선 늘어난 협상 기간 동안 한미 정상회담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최종 합의를 끌어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7일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관세 서한입니다. 수신자는 이재명 대통령, 상호 관세율은 25%로 명시됐습니다. 8월 1일부터 부과되고 3국을 경유해 수출하거나 대미 관세를 추가로 올릴 경우 25%보다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거란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일본에도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는데 상호 관세율은 기존보다 1%포인트 올린 25%를 부과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부과 시점을 20일 넘게 미뤘습니다. 또 무역시장을 개방하고 비관세 장벽 등을 철폐할 경우 관세율 조정을 고려하겠다며 추가 협상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실제 백악관은 상호 관세 유예 시점을 8월 1일로 연장한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The president will also sign an executive order today delaying the July 9th deadline to August 1st. 막판 전방위 협상을 벌이던 우리 정부로서는 일단 시간을 벌게 된 셈입니다. 하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건 그간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제안한 제조업 협력 로드맵 등으론 협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정부 일각에선 방위비 증액 등을 포괄한 이른바 관세 안보 패키지 협상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패키지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이 서로 얽혀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달 말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미 정상회담이 최종 합의를 끌어낼 돌파구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조만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현주, 김우영 민주당 의원 등으로 미국 특사단을 꾸려 본격적인 정상회담 조율에 나설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을 비판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보복할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Não queremos imperador. Nós somos países soberanos. Se ele achar que ele pode taxar, os países têm o direito de taxar também. 현지 시간 7일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러시아, 인도, 중국 등의 경제연합체인 17차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세로 세계를 위협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도 쏘아붙였습니다. 관세 협상 마감을 앞두고 세계 각국도 맞서거나 받아들이거나 선택을 시작한 겁니다. 이미 협상을 마친 나라는 베트남과 영국 두 곳뿐인데요. 미국은 베트남산 제품에 46%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다가 20%로 내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가디언은 관세 협상을 분석하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봤습니다. 중국을 건너서 베트남으로 오는 제품에는 40%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중국에서 원자재를 가져와 부가가치를 높이는 베트남 산업엔 불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폴리티코는 또 베트남이 80억 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와
29억 달러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는 데에도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를 덮친 홍수로 지금까지 최소 94명이 숨졌습니다. 대부분 여름 캠프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이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연들이 큰 슬픔을 주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참가했던 여름 캠프, 곳곳이 폐허가 됐습니다. 폭우로 범람한 과달루페 강에 휩쓸려서 강변에서 캠핑하던 어린이 27명이 숨졌고 여전히 교사와 어린이 11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또 다른 곳에선 가족을 구하려던 아버지가 숨졌습니다. 수압 때문에 열리지 않는 창문을 깨다가 크게 상처를 입은 20대 남성. 미안하지만 더는 버티지 못할 것 같다면서 사랑한단 말을 가족에게 남기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텍사스 북부에선 13살, 11살 자매가 홍수로 실종됐다가 두 손을 꼭 잡은 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Moments ago,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provided an update that 91 innocent souls have now perished. Everyone here at the White House, including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praying for the victims' families and friends during this unimaginable time. 홍수 피해를 경고하는 대피 명령이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국의 대응에 대한 논란도 뒤따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홍수 피해 지역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현장에 방문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를 시작하면서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주말 고향에서 열린 콘서트에선 7만 8천 명의 관객들과 뛰어놀았습니다. 대형 간판에 걸린 블랙핑크 멤버 한 명 한 명을 하나하나 조명한 뒤에 나란히 선 4명의 멤버에 이어 로제가 고개를 돌립니다. 오늘 블랙핑크가 공개한 신곡 뛰어의 티저 영상입니다. 개인 활동을 활발하게 해온 멤버들이 2022년 셧다운 이후 다시 모여낸 2년 8개월 만의 신곡입니다. 지난 주말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월드 투어 공연에서 처음으로 무대를 선보였는데 11일 정식 음원을 공개하는 겁니다. 이날 공연은 일부 좌석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시야 제한석도 아니었는데 제대로 공연을 관람하기 힘들었다 이런 지적들이 이어졌습니다.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는 무대가 잘 보이지 않는 환경을 개선하고자 스크린을 확장 설치했으나 당사의 의도와 달리 불편을 드리게 됐다면서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이 메스 대신 직접 칼을 들겠다면서 닷새 만에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대선 당시 후보를 교체하려 한 책임이 있는 인사의 인적 쇄신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위원은 재선의 최용두 의원, 호준석 현 당대변인, 이재성 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송경택 현 서울시 의원, 김효은 전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 당 지도부가 혁신위원 명단을 발표한 직후 혁신위원장을 맡기로 했던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혁신위원 날치기 인선과 함께 자신이 제안한 인적 쇄신안을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걸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일종의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에 계셨던 분들의 두 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겠는지 그 의사부터 먼저 타진을 했는데 안 의원은 출당 수준의 인적 쇄신을 요구했던 대상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 교체 관련이라며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김문수, 한덕수 교체 파동 당시 당을 이끌던 이들입니다.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으로 메스를 드는 대신 직접 칼을 들겠다며 당대표 출마도 선언했습니다. 지도부는 안 의원 사퇴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일에 순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책임질 부분, 또 책임 안 져도 되는 부분,
백서에서 정해지면 혁신위, 그다음에 비대위 등을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같은 잡음에 한 혁신위원까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국민의힘은 혁신위를 이어갈지 등을 두고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1992년 빙그레 이후 33년 만에 전반기 1위. 한화가 반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탄탄한 마운드에 꾸준한 타선까지 한화의 야구에 선두를 지키는 힘까지 더해졌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한화가 석점 앞선 7회 주자 둘을 앞에 두고서 리베라토는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전날 경기에서는 동점으로 맞선 9회 펜스를 맞추는 큰 적시타로 한화 쪽으로 승부를 돌려놨습니다. 부상당한 플로리어를 대신해 6주 단기 계약을 맺을 때만 해도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습니다. 리베라토는 데뷔 전부터 3안타를 몰아치더니 12경기에서 4할 2푼의 타율을 뽐내 한화의 행복한 고민을 안겼습니다. 리베라토 대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플로리어를 써야 할지 조만간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1년 전 와이스를 떠올리게 합니다. 6주짜리 계약으로 와서 너무 잘 던져주는 바람에 정식 계약까지 맺었는데 올해는 벌써 시즌 10승을 올렸습니다. 본세와 함께 마운드에 든든한 축이 된 지 오래입니다. 덕분에 한화의 팀 평균 자책점은 리그 1위. 마운드가 탄탄해지면서 한화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팀이 됐습니다. 부상이라는 변수 속에서 폭염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최근엔 타자들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팀 타율은 6위에 그치고 있지만 문현빈은 꾸준하게 3할 타율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주장 최은성은 고비마다 한 방을 때려냈고 노시환 역시 위기의 순간 홈런으로 반전을 선물했습니다. 이렇게 일군 33년 만에 전반기 1위. 꿈처럼 느껴졌던 가을 야구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C 홍중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특히 어제 첫 폭염경보가 내려진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와 호남엔 소나기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엔 돌풍이 불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